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일주일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방송을 또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장이 안 좋아. 예, 금요일마다 장이 안 좋아.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급락했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좀 낫긴 낫는데 장이 안 좋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제가 드릴 게 또 많은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반대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라고 하면 야, 장 좋은데 뭔 현금이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장이 나쁘면은 또 우리가 뭐 홀딩해야 됩니다 내지는 뭐 사야 됩니다라고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거 자체가 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 좀 낫다. 그래서 오늘도 또 중요한 내용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인사 한 번씩 하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우리 아침 방송 지금 10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인사 한 번씩 하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빨리 하 대표님 그만두라고 제가 압박 넣은 적은 없어요. 하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그냥 제 차례가 오면 방송하겠지 그냥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뭔가 좀 빨리 나가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차바님도, 차바님이 오늘 일찍 그거 인사를 또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송기수님 어서 오시고, 홍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한우수님, 명희님, 릴리님 반갑습니다. 정기님 어서 오시고요. 한우님 어서 오시고, 현님, 멘트, 이모티콘 귀엽네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Q&A 좀 남겨주세요. Q&A.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지수든 아니면 어떤 업종이든 뭐 종목을 뭐 디테일하게 진단을 좀 해드리기는 조금 그거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업종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또 중간에 또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님 어서 오시고 정한님 반갑습니다. 울 대표님 오늘 미용기기 요즘에 제가 뷰티 쪽은 좀 많이 밀었었죠. 뭐 휴재도 그렇고 APR도 마찬가지고 APR은 뭐 사실상 40% 가까이도 수익이 또 달성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 일단 수익 실현도 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불곰님 젊은 패기로 악실을 꾹꾹 눌러달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덕투님, 박서영님, 추룡님, 주은님 어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온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자,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좀 남겨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더워 죽겠네. 여기 보면은 조명이 엄청 세요. 네, 조명이 엄청 셉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뭔가 내용 있으면 피디님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또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가지가 당연히 연관성은 없는 건 아니고 또 연관성이 되게 강하지 않은 구간들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번씩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먼저 좀 나열해 드릴까 하는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근데 요거를 남기는 거를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셔야 되는 건가? 피디님 그런 거죠? 예. 채팅창에 남기셔도 되고요. 예. Q&A가 들어와 있거든요. 오케이. 그거 누르시고 남기셔도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볼게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건 지난주,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스토리가 주식은 좀 중요해요. 스토리가 저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식에서 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사실상 수익 내고 바로 손 털고 나간다. 그러니까 손 털고 나간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영화나 타짜 같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떤 도박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식은 투기적인 성향이 없지 않죠. 분명히 투자의 어떤 성향과 투기적인 성향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딱 벌었어.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음에도 수익이 났어. 근데 그 수익이 났다고 나는 바로 손을 싹 씻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으면은 결국 계속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남아 있을 때는 결국에 그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손실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정도 굉장히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찌 보면 제가 더 과정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이라는 것도 좀 비슷해요. 어떤 스토리가 조금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내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방송 유튜브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금요일 날 방송을 한 게.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유튜브 방송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월 달에는 그걸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뭐 시장이 3, 4월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뻔한 디데이잖아요. 왜? 관세 이야기. 근데 이제 그 뻔한 이야기가 뻔하게 나오는데 나는 그 뻔한 대응을 못했다면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 4월은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현금 비중 확보하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조정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셔야 될 종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지니까 확실하게 뭐가 됩니까? 힘이 없어요. 그죠? 네. 박스권이면은 박스권 플레이답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고점이 넘어가면은 돌파됐으니까 추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밑이 깨졌으면은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센 거니까 일단은 좋지 않아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밑이 깨지고 나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캔들의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근데 이것도 3% 변동성이 넘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다가 회복을 조금 했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 그다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브로드컴 시간의 상승 때문에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움직임이 강하진 않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갭 시작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가가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요. 이게 확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어. 2만 포인트가 지금 얼마? 18,000 됐으니까 10% 빠진 거잖아요, 거의. 그죠? 예. 10% 나스닥이 밀렸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미국장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 나타날 때 그 반등 강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반등에 대한 강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수가 얼마만큼 유입되면서 이게 힘이 강화될 건지.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지지저항 관점에서 보면 현재 여러분들 지난번에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깨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돌파가 안 되면은 무조건 나쁠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위로 올려칠 건지 횡보할 건지.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든 떨어지든 사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저는 지금 시장 색깔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은 일단 반등 구간에 좀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반등을 보일 거냐 아니면 기대보다 좀 약할 거냐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윤곽을 잡기 전에는 일부 현금을 항상 갖고 있으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현금이 어느 정도가 안전하냐는 종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이 물려 있으면 매수든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비중 확대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보다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은 지금 시장 저는 그래도 승산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풍산이나 뭐 카카오, 그 다음에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좀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그거 간단하게 흐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풍산은 어떻습니까? 그거 좀 넘었죠. 신고가죠. 오늘도 8%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풍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에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 그 다음에 155mm 포탄은 누가 우리나라 풍산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방위비나 이런 것들을 유럽 애들이 확대시키면 당연히 애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용이 덧붙여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풍산은 여러분도 어때요? 야, 2월 달에 매수했으면 지금은 보다. 완전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구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21선 그다음에 박스권 하단 자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윗자리는 얼마까지 갈 건지는 지수 방향성이랑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중국 증시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메딕스는 뭐 그냥 추세 좋죠. 보시면은 반도체 이런 것들은 급락인데 얘는 오히려 21선 좀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자리 그냥 지지 라인 이렇게 32,000원짜리 있죠. 요 자리가 지금은 좀 중요하고 뷰티 같은 경우는 한번 흐름 타면 여러분들 한두 달이면 신고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실적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파마리서치 신고가인데 오늘 좀 밀리죠. 그다음 휴재도 오늘 좀 약해요. 근데 지금 APR 같은 경우는 곧 좀 넘어가죠. APR. 사실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지만 저희가 주력으로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휴젤, APR 이런 것들. 최소 비중 얼마? 15%. 그다음에 최근에 불타기 했죠. 그래서 5만 원에 샀는데 6만 5천 원이면 30%잖아요. 수익률이. 근데 이제 우리가 5만 원대 뭐 4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요 자리. 한두 달 지금 보유한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계속 보유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은 뻥 하면서 좀 튀어 올랐는데 지금은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뷰티 이런 쪽에서 보톡스 뭐 필러 이런 쪽이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영향을 지금 어때요?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사실 저는 지금 이게 조금 그거긴 한데 박스권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박스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쪽박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박스권이 깨지면 하락률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건 분명하거든. 근데 이제 요거 넘어가면 대박.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보시면 휴메딕스가 갖고 있는 실적 추이거든요. 근데 2021년 160억, 2022년 260억, 그 다음에 2023년 370억, 매년 지날 때마다 100억씩 추가가 되네. 지금 2024년에 430억, 이 종목은 뭐야? 성장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근데 성장하고 있는 건데 성장 모멘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4분기에도 100억, 그러면 작년 3분기보다 어떻게 실적이 개선됐네. 그죠? 상황이 어렵고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적 성장성이 있는 것들이 드물어요. 그러면 뭐냐면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뭘로 작용합니까? 프리미엄으로 작용될 수 있죠. 근데 얘 지금 작년 실적이 430억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얼마? 4,300억이에요. 퍼가 얼마?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야? 주가는 고평가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설령 내가 이게 박스권이 지금 아직까지 안 뚫렸어. 뚫릴지 안 뚫릴지 몰라. 근데 지금 이런 종목을 분석을 안 하면 여러분들 뭘 합니까? 사실상.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넘어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계속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최근에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21선 좀 타고 있으니까 박스권 플레이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4만 원 넘어갔고 신고가가 좀 살짝 나긴 했는데 수익률이 엄청 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의 특징 아니면 유형 그다음에 업종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그다음 카카오 한번 좀 볼게요.
카카오. 질문 좀 올려주고 계세요. 저 채팅창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정부 잠깐만 한번 내용 한번 좀 볼게요. 로봇주, 미용주, 로봇주,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리튬, 우리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리튬 관련주들 참 힘들죠. 예. 어저께 LS 그룹주 회장님 참 왜 그랬대? 예? 중복 상장, 그죠? 예,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이야기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로봇 관련주. 제가 로봇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로봇주. 지난 시간에 유일 로보틱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자, 일단은 뭐 카카오인데, 카카오 요즘에 TV 보시면 내용이 좀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모멘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쓰시지 않습니까? 카뱅, 뭐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뭐 톡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카카오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혀갖고 계속 밀렸어요. 실적도 좀 안 좋아지고, 그렇 다음에 지금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엔터사 어떤 뭐 투자라든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이즈들이 좀 많았는데, 2021년도에 17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렸어요. 32,000원까지 작년에 좀 빠졌고,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그 기업이 아니잖아요.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는 어떤 뷰 자체가 그렇게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더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어떤 제한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부여된 이슈 자체가 여기에서 그거죠. 오픈 AI와 협력 관계. 그래서 샘 알트먼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한했을 때도 일단은 카카오와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 그러면 잘하는 애와 내가 지금 붙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혼자 뭔가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잘 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간 이상은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AI인데.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보니 어떤 성장 엔진이 좀 하나 장착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카카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카카오가 흘러가면은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도 흐름이 다 좋게 좀 작용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번 고점 뚫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제자리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요때 한번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나긴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카카오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지금 뭐예요? 수렴이죠. 수렴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상 박스권 매매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이 돌파될 것으로 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 자리잖아요. 2월 19일. 예. 그러면 2월 19일이면 이것도 잠깐만 차트 한번 좀 볼까요? 2월 19일 차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스닥 차트 보면 양봉으로 계속 뚫고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이거 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지션 잘못 잡으면 이거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래서 주식에서도 항상 그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가 고점. 그죠? 예. 그 자리가 고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어. 지수죠, 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들 이걸 비중 설정을 어떻게 할지, 내가 이걸 얼마에 살지, 그럼 또 얼마에 팔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수렴 패턴이에요. 예,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가 아마 요 구간쯤이었을 것 같아요. 요 구간쯤에. 예. 그다음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서 조금 이제 수익 나 봐야만 한 2, 3% 아직까지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요 패턴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 전 저점 자리, 전 저점은 얼마예요? 38,000원. 요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그 부분들이 좀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게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바뀌면서 지금 뭐가 되냐? 심리 자체가 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은 얕고 상승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돌입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는 그림인데 기술적으로는 어저께 양봉 떴으니까 박스권 상단이고 얘가 한번 넘어가겠네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카카오도 그렇고 올해 지금 잠들다가 주가가 못 간 것들 있죠.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다수 있는데 일단은 그림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금 이런 종목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본 마인드는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투 마인드도 좀 그렇지만 약간은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어야 조금 좋은데 왜 단타도 좋긴 좋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가 단타 친다고 해서 뭐 5% 수익 났다고 바로 안 팔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5%막 6%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그 종목을 5% 수익 났다고 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간다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냥 추세대로 한번 좀 가보자. 약간 이제 그 생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도 여러분 좀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LS 무슨 사고 쳤어? LS 사고 쳤지. LS 큰 사고 쳤죠. 큰 사고 쳤어. 회장님이 말실수 한번 해가지고 어저께 주가가 잘 가다가 그냥 급락했잖아요. 급락. 예, 잠깐만요. 잠깐만. 오늘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먼저 좀 올려놓을게요.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메모장이 좀 편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좀 여쭤볼게요. 메모장에 써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PPT 자료 올려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택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실 수 있긴 한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린님 그렇게 하실 수 메모장이 편해요. PPT가 편해요. 우리 율공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율공님, 차바님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법 개정한다고 난리잖아요. 상법 개정하면 이제 지배구조나 어찌됐건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불리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대기업들은 IPO 하려고 해요. 예. 그지? 저 편한 걸로. 예. 그러니까 맞아. 우리 체리필레님, 그지? 그러니까 야 멘트를 그렇게 또 했더라고. 중복상장이 여러분들 사실상 지주사라는 게 자회사 가치가 합쳐진 거잖아요. 내가 이 자회사를 갖고 있고 상장이 돼 있으면 이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사에 지금 녹아 있는 거지. 근데 그 녹아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띡 들어오면 어떻게? 중복 카운팅, 더블 카운팅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그 자료를 제가 뭐 텔레그램이나 뉴스나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복 상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러면 당연히 중복이면은 그걸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으로 따지면 나 월급 받았는데 지금 월급 또 주는 격이잖아. 어찌 보면. 아무튼 이제 그런 마인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별로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니까 어저께 LS나 LS 일렉트릭 멀쩡하던 게 갑자기 왜냐면 LS 같은 경우는 LS M&M이죠. LS 니코동 재련. 예. 지금 보면은 당연히 구리값이 올라가면 걔가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거든. 걔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멀쩡하던 게 빠지더니 오늘 또 밀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내가 어디에 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아니면 펀드에 투자했다. 야, 너 어디다 투자했어? 거기에 투자했어? 나 자금 회수할게. 투자하지 마. 약간 이런 것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죠? 그럼 기관 애들은 뭐예요?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줄 수 없잖아.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큰 손,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는 데는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 당연히. 일반 시민 국민들한테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멘트 잘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어저께 멀쩡하던 게 지금 인터배터리나 거기 어저께 인터뷰 때문에 완전 박살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어저께 빠지고 오늘 빠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LS렉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 멀쩡하던 애들 있죠. 뭐 일진전기. 왜냐면 이게 요즘에 바스켓 매매가 여러분들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업종이면은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같이 업종이면은 같이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멀쩡하다가 꾹 내려오고 일진전기도 꾹 내려오고 막 이렇게. 얘는 이제 오늘 좀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제가 좀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이거 하나 PPT 올릴게요. 예. 저도 PPT보다는 메모장이 편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HD 현대 인프라코 요거 일단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핸드폰 좀 볼게요. 핸드폰으로는 제가 지금 확인 안 되는 뉴스 볼 때 조금 이제 활용을 하는데 예. 브로드컴이 시간 내에서 뭐 잘 가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 색깔이 조금 많이 그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약하면은 중국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똑같아 업종도. AI가 약하면은 뭐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약하죠. 근데 걔네들이 약하면은 어디 경기 민감주로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도 왜 올라가겠어요? 철강, 현대제철, 뭐 대한제강, 그다음에 뭐 동국제강,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저께 최근에 급등을 하죠. 왜? 메인 사업이 철강 산업이니까.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감산한대요, 감산. 전 세계에서 우리가 뭐 그 금속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든 철광석이든 아니면 다른 것들은 대부분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산한다. 가격 높아지나 좋아지나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선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어느 쪽 중국 쪽으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겠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거 짚어드렸잖아요. 뭐 짚어드렸어요? 예. 중국 10년 국채금리 보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중국 경기부양책이 약간 약발이 먹히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조금 어떻게 돼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비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뭐 화학이든 그다음에 뭐 철강이든 조선이랑 건설은 조금 다르죠. 모멘텀이 재료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저께 롯데케미칼이 18% 급등했잖아요. 그렇지?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중요한데 일단 현대인프라코어 간단하게 조금 잠깐 좀 볼게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보면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철강, 그 다음에 셀트 카카오. 근데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나 얘네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어떻게 완전 부진했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근데 최근에 박스권이 좀 길고 그 다음에 뷰티 AI는 조금 달라요 입장이. 어떤 부분이냐면 AI는 지수 올라오면 기술적 난 나스닥이 올라갈 것 같아. 나스닥이 오를 것 같으면 그 나스닥이 올라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뭔가 단타 한번 좀 쳐보자. 그러면 단타 쳐보려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봐요.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뷰티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죠, 추세. 예.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성형외과가 진짜 많죠. 진짜 많아. 우리가 이제 성형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출도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또,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먹고 사는데 치중했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가요? 레저나 당연히 이런 어떤 패션이나 미용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는 옮겨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사실 시장으로 보면 미국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중국. 예. 그래서 지금 뷰티나 이런 쪽도. 그래서 API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휴재도 그렇고 중국 진출에 있는 애들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지금 어떻게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엔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한한령 때문에 나 거기서 매출이 별로 없어. 예를 들면 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근데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지금 어때? 예.
확실히 흐름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요게 지금 1, 2월에 굴삭기 판매가 30%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어디? 중국에서. 근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집중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보시면 최근에 방산주가 잘 가죠. 방산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 큰 그림에서 이제 조금씩은 어때요? 넘어가고 있죠. 물론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 자체가 어느 쪽에서 발생을 하냐면 재건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 관련주 해갖고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목하셔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 이건 것 같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우리가 사업에서 제품, 건설기계, 뭐 굴착기, 휠로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죠. 근데 엔진이 있어요. 근데 이 엔진에서 어떤 엔진을 만드냐면 폴란드 K2 전차 수출 사업용 엔진 국계약의 건이다. 지금 K2 전차 있죠, 여러분들. 전차 엔진 누가 만드냐? 얘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뭔데? 방산 쪽으로 연관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모멘텀도 있죠, 방산도 있죠, 재건도 있죠. 근데 재건은 뭐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사실상.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메인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중국 쪽에 어떤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첫 번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방산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 최근에는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럽 니네 그냥 우리 군사 빼면 니들이 알아서 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방위비 분담률을 지금 증가시키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방산 관련주가 흐름이 좋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KT 전차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튀르키예 차세대 전차 탑재용 엔진 공급 계약의 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23년에 나왔죠. 2022년에 나왔죠. 근데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엔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사실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뭐야?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어디 9,300원에서 대략 21선까지. 프라코어 9,300원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21선, 21선 잠깐만. 21선 구간에서 관심 필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21선에서 61선 지지력이 중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내외가 중요하고요. 큰 틀에서는 61선을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의 어떤 지지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약하지도 강하지도. 근데 시장보다는 세죠. 왜? 지수가 지금 밀리는데 이런 흐름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형주 관심 있게 본다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분산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뭐 AI 쪽. AI는 당연히 어느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쪽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외의 것들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올라왔고 아마 포스코홀딩스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도 좀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철강 제품 가격 상승 기대감은 어디? 중국 감산에서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멘텀이다. 그래서 2차 전지 모멘텀이 셌으면은 다 같이 가야지. 오늘 포스코 퓨처엠 어땠어? 포스코 퓨처엠도 가긴 가네 오늘, 그죠? 예.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같이 이제 올라와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긴 한데 철강 모멘텀이 지금은 좀 세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일단 좀 보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내용 한번 좀 볼게요. 퍼주기 시작? 뭘 퍼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주주 호주머니에서 지들 호주머니인 줄 안되니까 주주 호주머니가 주주님들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제가 그거 배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참 아주 웃겨요. 로봇 관련주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로봇은요. 사실상 지금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주가 사실 예전에도 올랐을 때 이렇게 레인보우가 있잖아요. 예. 급등했다가 조정 한 1년 이상 받고 1년에서 1년 반 받고 땡기는데 그냥 순식간에 2달 만에 지금 엄청 올랐죠. 레인보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다중에 테슬라 옵티머스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조금 더 연장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내가 갖고 있으니까 질문 주실 가능성이 좀 그거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갖고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지 이게 좀 좋을까요? 해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요것도 지금 중간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제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뭐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하이젠 아레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장투 마인드로 볼 거냐 단기 수익 마인드로 볼 거냐가 일단 좀 중요해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로봇의 모멘텀은 더 유지가 될 거예요. 다만 근데 이게 수익으로 확산시킬 수 있느냐. 약간 요즘에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옛날에 산업혁명, 엔진 개발은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때 철도가 굉장히 좀 주요했었잖아요. 근데 철도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돈 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 돈 많이 버는 데가 과연 어딨냐. 민영화시키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근데 철도는 꼭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그 사업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진 않죠. AI도 약간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급증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뭔가 손익분기가 나타날 거냐로 봤을 때는 약간 갸우뚱하는 것도 좀 많아요. 근데 그 매출액을 일단은 땡기기 위해서 쿠팡같이 쿠팡도 지금 마진율로만 보면 진짜 형편없지 않습니까? 매출이 이번엔 4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좀 돌파했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매출을 갖고 올 수 있으면 마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또 앞으로 마진이 얼마나 나올지도 정확히 모르고 근데 확실한 거는 성장 산업이니까 어떻게 투자는 하겠다라는 어떤 투자는 많은데 이게 지금 앞으로 수익성이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AI 쪽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 지금 그거잖아요. 태동산업이라 지금 무조건 완전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예측은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대감 요인들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요. 기대감 요인들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흐름이 좋은데 그냥 요즘에는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냐 없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연관이 있냐 없냐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속기 이슈랑 액추에이터 그 두 가지만 있었으면 뭐 로보티지 올라가고 SPG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SBB 테크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냐 아니냐 이게 좀 주로 해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의 어떤 영향을 받냐 못 받냐. 그러니까 삼성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유일로보틱스 SK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들은 탄력이 좀 좋고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 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제 올라올 때 얼마만큼 탄력적일 거냐인데 탄력은 지금 뭐 클로봇도 탄력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유일로봇도 탄력이 있고 하이젠도 또 탄력이 있고 그 종목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애들 중에서 탄력 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성장주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어떤 방향성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중장기 마인드로 무조건 가야 될 거냐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원분들한테 종목을 당연히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에서 로봇주가 있거든요. 근데 장토에 상관없어. 어저께 물량 어저께 한 30%, 40%? 그 정도 분할 차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방향성을 아직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뷰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로봇주도 저는 그러니까 밑에 바텀 피싱 할 때는 유망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밀렸을 때 살 거냐에 대한 기준인데 종목으로 볼 거냐 지수로 볼 거냐거든요. 근데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지금 나스닥이 지금 과매도권 진입이 돼 있어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바닥입니다는 아니고 한 번 빠졌으니까 반등했다 빠지거나 반등 조금 하는 척 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등 나타날 때 우리가 시간으로 단타를 이제 치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면 이제 나스닥 올라오면 그런 성장주도 움직이겠죠. 뭐 드론이든 로봇이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양자든, 그 다음에 지금 우주항공. 왜냐하면 미국에 다 ETF가 그거와 연관돼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답변을 못 해드리면 채팅창에 다시 올려주세요. 예. 피디님 한번 좀 적어주십시오. 예. 채팅창 활성화 시키자고요. 어우. 야,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금요일인데 이 정도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종목이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 여러분들 사실 그게 좀 다르긴 해요. 야, 삼주엔트 또 가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봉준호 감독 그 뭐예요? 무슨 뭐야 그 미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방영 허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가 요즘에 파상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은 어디? 다 저쪽만 보고 있잖아. 딱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달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지금 다 어디 쪽으로 쏠리냐면 미국 나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서학개미가 많을 때부터 똑같은 거지 이게. 근데 다 저기를 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뭔가 지금 막 미키 17이 올라와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좀 중요해요. 예,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키 17이 봉준호 감독이 이제 만든 건데, 뭐 배우들은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이 갖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중국 상영이 이제 허가가 또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지금 어저께 무슨 애니메이션이었나 영화가 3억 명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게 레벨이 달라요, 사실. 예. 우리나라 지금 영화 사업은 진짜 어렵지. 넷플릭스한테 다 내주고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로봇은 사실 저는 너무 장투 마인드로 보기시기보다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음식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음식료들 우리가 뭐 문화는 되게 많죠. 뭐 게임이든 컨텐츠든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미국 모멘텀, 중국 모멘텀 구분을 해야죠. 같이 교집합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국 모멘텀은 일단은 이번 주 양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다음 주가 그래서 중요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양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조금 강한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음 주도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색깔이 완전 뒤바뀌는 거지. 그러면 내 포트에는 다 로봇이나 AI나 다 미국 관련해서 종목들이 물려 있어. 아니면 그거 위주로 갖고 있어. 근데 중국 관련주는 전혀 없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지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실전 투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 업종이 하나도 없으면 갈아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돈을 어떻게 끌어다 써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승률 안 나오면 돈 끌어다 쓰는 건 별로 비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중요한 거지. 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볼게요. 그치, 옵티머스가 지금 테슬라가 죽쓰고 있지. 테슬라 지금 작년 12월인가 11월 달 $500 근처까지 가죠. 498인가? 488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잠깐만, 여기 제가 오늘 캡처 해봤어요. 이거. 보자.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거냐, 긴 마인드에서 여러분들 볼 거냐 되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어. 근데 길게 보면 결국 한 방에 내 걸 털어가거든.
딱 그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진짜 작년에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렵죠. 작년에 글로벌 증시 거의 꼴등했지, 그죠? 그래서 미국장 돈 많이 벌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번 사람은 오케이 벌 수 있어. 근데 늦지막히 뒤따라가는 사람이 항상 문제라고. 설거지, 상투 잡는 분들. 근데 지금 테슬라 488이잖아요. 263달러까지 밀렸어. 저점 계속 깬단 말이에요. 그럼 옵티머스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얘도 가야지. 왜 안 가요? 못 가잖아요. 메인 캐시카우는 어디 전기차잖아. 근데 지금 정치 때문에 밉상 완전 모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다 주가, 엔비디아는 그나마 좀 양반이죠. 테슬라도 그냥 많이 빠졌네.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 원전, 그 다음에 지금 TSMC 이런 것들도 좀 밀려 있고. 근데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라 있죠. 알리바바. 그러니까 확실히 돈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간 게 좀 빠지고 빠진 게 올라올 수는 있겠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그 다음 스텝이 어떨지는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좀 잠깐만 좀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회원분들께도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눌렸을 때 겁나죠. 3, 4월 달 시장이 어느 정도 안 좋을 걸 알고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물론 조정이 어디까지 나온다는 거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 3, 4월 달은 장마철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 그럼 장마철이 되면 장마가 여러분들 시작되면 비가 오죠.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거는 기상청에서 예상하지만 기상청에서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체크 좀 해보실게요. 내용적으로.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단 개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좋은 건데 문제는 해고자 수가 증가했어요. 5만 수준에서 17만 명으로. 해고자 수가 넘었다. 근데 이게 도지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정부 효율부가 새로 신설됐죠. 이번에. 거기에 수장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트위터 인수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비용 절감 인력 잘라 무조건. 인력 자르고 나서 아니다 싶은 거는 쳐내는 거고요. 채워놓을 건 채워넣는 거지. 어찌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누군가 피해봤잖아요. 왜 삶이 위태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정부 효율부가 이제 시작됐나 보다. 왜 미국에서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점점 심해지니까 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새로운 돈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대출도 그렇죠. 대출이 여러분들 막히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내 대출은 누군가의 매출이잖아요. 그지? 그럼 대출이 안 나온다? 누군가 매출이 줄어든다?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 하지. 물론 이제 거품이 꼈던 거를 막을 수는 있겠지. 당연히 돈을 안 쓰면은 성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와 지금 연관이 있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발표될 미국 비농업 실업률 이런 두 가지가 과연 어떨 거냐. 그러니까 2, 3월 달 특히 3월 달에 그 정부 효율부의 어떤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고용 악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고용 악화를 민감하게 받으면 당연히 더 흔들릴 여지가 크죠. 왜? 물가가 안 잡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근데 다행히도 지금 최근에 유가가 좀 밀리니까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좀 갖고는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관세 같은 경우는 관세가 미국한테 그렇게 도움됐을 거면 진작에 매겼겠지. 그죠?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진짜.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관세에 유예한다. 뭐하냐, 장난치냐, 지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도 짜증나니까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도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는 피로감이 좀 증가했고 부진 지속인데 요게 지금 약간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 가능성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뭐 지금 뻔하네. 약간 이제 그렇게 좀 받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중국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무조건 사기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 관련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 못 하신 분들은 사실상 타이밍 조율 잘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급하다고 막 따라 들어가면 둘 다 물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그 컨트롤만 지금은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일정은 뭐 MD 바이스 신규 상장 SSD고요. 그다음에 오늘 비농업 미국 실업률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고, 파월이장 연설 좀 있고, BTS 제2업 솔로 신곡 나오고, 뭐 이거는 어차피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던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름, 그다음에 신용장고가 요즘 좀 많이 올랐어요. 신용장고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뺄 때는 또 하락의 에너지이기도 해요. 왜?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죠. 내가 1,000만 원 굴리면 신용 만약에 쓴다. 2,500 정도. 물론 증권사마다 좀 다르고 종목마다 좀 다른데 뭐 대략 2,000에서 2,500만 원어치 주식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 내지는 150% 정도 수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 돈 아닌 걸로 사니까 어떻게 급증이지만 반대로 빠질 때는 어떻게 그것까지 같이 팔면서 매도해야 되니까 내려오는 건데 신용장구가 등락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도 지금 무조건 시장이 밀리기만 하진 않잖아.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오히려 저는 좀 잘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용장구가 올라온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이 여러분들 진짜 심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인 많이 하죠. 미국 주식 많이 하죠. 미국 주식 120조 정도 아마 들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작년 기준인 거니까. 근데 미국 주식 많이 하지. 코인 많이 하지. 코인 지금 빠지죠. 좀 전에 트럼프가 행정 서명했는데 오히려 밀려. 왜? 더 안 산다 그랬어요. 코인은 더 안 살 거야. 코인은 안 살 거야. 관심 좀 달려요? 지금? 달려? 진짜? 어디 갔어? 현대인프라코어? 아이, 뭐 3%인데 뭐 달려. 뭐 달려요, 달리기는. 오르긴 하네. 뭐, 이것도 뭐 괜찮긴 하죠. 예. 좋은 그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재테크. 근데 이게 사실상 변동성이 다 큰 것들이잖아.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내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한 건데 변동성이 계속 큰 시장은 좀 예상을 합니다. 예. 뭐 다 죽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투심은 공포예요. 공포 심리일 때 투매에 동참하는 건 일단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매수나 홀딩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구리값이 많이 올라가죠. 제가 풍산 추천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때. 추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풍산을 관심 종목으로 본 이유기도 해요. 풍산, 이구산업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데 풍산은 이제 올라온 명분이죠. 왜 구리값 올라가면 수혜. 그 다음에 일단은 방산 쪽 기대감.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니까. 근데 구리 가격은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또 구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관세 매길 수 있다고. 그래서 구리는 사실상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데는 다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는 당연히 저는 사이클은 있지만 구리가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금속이 뭘까? 더 비싼 것들이 있지 뭐 백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쓰이지만 그래서 구리 가격은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들이 저는 있다고 봐.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구리 가격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니까 좋긴 좋네요, 차바님. 근데 좋다니까요.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휴재도 꼴이고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봐봐.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얘기한 사람 있었어요?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요거 전차, 엔진. 그러니까 숨은 거잖아요. 숨은 거. 우리가 숨은 거를 찾는 거는 부지런해야 돼. 예. 부지런하셔야 된다. 얼마나 좋아. 올라가죠. 예. 근데 이거는 재료거리가 많아요. 하나만 그거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합산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뚫릴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매매라는 게 이래요. 내가 샀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 그러면 스타트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뭐 10,000원 넘어갔어. 그래서 난 단기적으로 한 8에서 한 10% 이상 수익이 났어.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넥스테이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럼 얘 지금 보면 얘랑 휴스트린 관광업체죠. 관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그 액체 이런 것들, 뭐 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체, 액체 이동하는 이동 통로잖아요. 강관이라는 게, 그죠? 그다음에 피팅 밸브 같은 경우도 그거와 연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의 에너지 산업은 뭔데? 야, 일단 다 팔 수 있는 건 다 파, 공급 증가시켜. 그게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식이죠.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식.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수요가 증가가 됐고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올라가다 한번 빠지거나 조정받는 거 보고 다음 스텝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또 단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칠 건 단타 치고 추세로 볼 건 추세로 보는 거지. 예. 그러면서 계속 순환 구조. 그다음에 뉴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거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지금은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린 거를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하면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장세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2차전지 물려있으면 아직까지도 어떡하지 하시면서 들고 계실 텐데 물론 포스코홀딩스 같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나마 좀 다행이잖아요. 예. 그래도 중국이 좀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 최강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두 군데의 어떤 부분들. 근데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고순환을 시키지 못하면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리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5% 정도 올라와 있어요. 뭐가 계좌가. 근데 15%까지 올라와 있지만 15, 16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18에서 20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조금 눌렸어요. 시장 내려오면서. 근데 오히려 현금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나마 또 기회는 만들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3월 초까지는 얼마? 대략 한 16%, 18%요 정도 계좌 수익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당연히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간 보면 여러분들 안 돼. 이거. 예, 간 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패턴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지금은 무조건이에요. 예측력이 좋아야 돼. 뭐 LG화학 같은 경우나 화학주는 뭐 그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해요. 중국 관련해서 종목들을 바라보자. 근데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어때요? 흐름 좋잖아요. 그죠? 화학, 철강, 조선. 그래 아까 제가 인프라 코드 말씀드렸던 게 뭔데? 얘는 색깔이 중국 소비, 그러니까 중국 색깔도 있지만 어떤 색깔이 있어요? 당연히 뭐 재건도 있고 방산도 있고 하니까 아까 1%대 좀 안 됐죠? 0. 몇 프로, 한 100원 안 올랐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가 그죠? 9,150원, 9,200원인데 지금 9,500원 됐습니다. 순식간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재료는 있는데 사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비싸서 조선은 선뜻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뭐 지금 어디 좀 알래스카를 뭐 개발하려고 하면은 뭐 쇠빙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쇠빙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등지 뭐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좀 비싼데 중간에 뭐 한진중공업 이런 것들은 틈새적으로 좀 단기 매매도 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조선주는 지금 매매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내가 매수해서 끌고 갈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든 거지. 비싸죠. 조선 당연히 비싸지. 조선은 가격이 싸진 않아요. 재료 때문에 가는 거지. 누가 뒷봐줘요. 미국이 뒷봐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MRO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항상 그 생각 중에 비싸냐 아니냐. 근데 비싼데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재료가 아직 살아있으면. 근데 비싼 종목이 꼬꾸라지면은 재료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20% 그냥 어디 지지선까지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무서워. 지지선까지 한 번에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재료가 있는 건 다행인데 그 재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요. 왜?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완전 뒤바뀌는 거 아니야.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불안하고 설령 악재가 나와도 나는 거기서 그냥 악재가 나와도 하락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거 위주로 갖고 갈게.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시긴 한데 포지션은 저는 그렇게 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패턴 위주로 본다. 박스권이나 수렴 위주로, 그러니까 수렴 패턴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비싸지 않은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장은 아직 많아요. 그게. 옛날에 관심도 없던 것들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꾸준하게 올라오죠. 꾸준하게 올라오지. 요즘 백화점 여러분들 많이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백화점 많이 안 가시잖아요, 사실. 가도 뭐 그냥 식료품이나 그냥 구경하러 그냥 가도 뭐 많이 안 사고.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나는 살게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는데 비율적으로 줄어들죠. 쿠팡이 많아지고 온라인이 많아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좀 중요한데 오늘도 금은 보시면은 뭐 소비단, 화학, 건설, 철강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갑니다. 오늘은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남의 에너지 빼앗아 먹는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안 갈 동안에 얘네들이 빠질 동안 누가 올라요? 예, 지금 그런 애들 많이 못 간 애들 가격 부담 없는 애들 물려도 괜찮아 약간 이런 애들 그게 결국에는 시도장세 특징이잖아. 하나 누르면 하나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색깔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결정이 되고. 자, 현대인프라코 더 가네요. 더 치죠. 제가 아까 스타트 할 때부터 아침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예. 그죠? 아침 방송 시작할 때부터 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관심 종목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현대인프라코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오늘 5%까지 땡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반도체를 갖고 있어서 물려도요. 오늘 뭔가가 차익이 되거나 뭔가가 올라오면 돼요. 내 계좌에서. 그러니까 구조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야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뷰티 AI를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 나스닥은 올라올 것 같다. 스닥이는 반등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나스닥이 올라오면 반도체도 좀 따라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근데 내가 포트에 100% 반도체면 요거는 약간 조절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전략은 조금 달라요. 사실. 네. 둘 다 저는 파는 게 아니다라고 봐. 다만 사는 거면 없는 것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고 강한 것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두산인프라코를 괜히 이야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까 스타트 하고 나서 이야기 드렸을 때 9,300원. 왜? 방송 시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9,300원은 요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바톤을 언제부터 10시부터 넘겨받았죠. 그러면 10시 45분까지 가격은 얼마였어요? 얘는 9,200원대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현대인프라코. 근데 얘 지금 그 자리보다 300원 올랐죠. 4% 3%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럼 4% 3% 단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요. 오늘 올라서 오늘 기분 좋아 이것도 중요한데 전체 시장의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해요.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나 지금 반도체가 많은데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있어도 반도체를 손절 안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다른 쪽에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몰빵도 좋지만 포트를 여러분들 만드시는 게 유리해요. 왜? 시소장세니까. 시소장세는 무조건 기회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왜 무조건이냐고 표현하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APR. APR 올라가죠.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희 회원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APR 밀었지. 최근에 물량 계속 실어가면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APR 이제 터져 이제. 그거 좀 넘어간다. 그러니까 수익률 얼마? 30에서 40%가 나요. 휴재도 마찬가지고. 휴재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 근데 얘 2월 달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40% 올라왔어. 그죠? 근데 우리가 최바닥에 산 건 아니고 중간에 샀고 오히려 중간에 이제 비중. 그러니까 최바닥에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 물량이라는 건 15% 이상 갖고 있자 그 부분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빠지는데 누군가 이렇게 많이 산 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휴재 APR만 합쳐도 30% 40%예요.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것들이 30, 40% 올라오니까 계좌는 어떻게 빨리 올라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게 눌려도 더 살지 말지 판단할 수 있잖아. 추가 매수 해야 할까 말까. 그럼 추가 매수 안 해.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나 마이너스 50%야 어떤 A라는 종목이. 근데 얘가 마이너스 50%인데 그냥 밑에서 올라와서 나 마이너스 30%에 손절하자. 근데 이것도 손실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고 물타기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이제 설정하면 되는 거지. 매매는 확실히. 근데 첫 스타트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계좌 관리가 잘 안 되면 종목을 암만 잘 봐도 내가 수익 극대화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진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 이렇게 딱 그죠. 예. 아 기다림님 사셨어요? 9,180원에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유튜브 방송은 이런 게 좀 재미 같아. 욕 먹어도 욕 먹을 거면 욕 먹는 거지.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욕 먹어야지. 그죠? 근데 뭔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막 서로 기분 좋게 하면은 재밌잖아요. 잘하셨어요. 뭐 일단은 화이팅. 잠깐만요. 그래서 화장품도 조금씩은 이제 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엔터 쪽은 아직 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도 기대감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조선 빼고 지금 뭐 비철금속이나 철강이나 아니면은 유통이나 음식료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적으로 볼 때 사실 되게 고평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수는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살아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없으면 약간은 채울 필요 있죠. 너무 많이 채우는 건 조금. 근데 그게 항상 어려워요. 우리가 실전에서 여러분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려 있으면 내가 이거 물린 거 어떻게 할까? 그럼 제 올라가는 걸 얼마만큼 살까? 근데 항상 보면은 조금 사면 많이 가고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탈피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요즘에 리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순조로운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라고 뭐 모든 매매가 다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 색깔로 보면 셀트리온, 카카오도 바닥권에 조금 달라지는 애들 그다음 뷰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할 거고 요것도 중국 소비주랑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AI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가 별로 없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AI 관련주나 이런 게. 반도체가 없어. 근데 미국이 오를 것 같아. 미국이 오르면 당연히 반도체나 이런 거 따라가겠지. 그럼 그쪽으로 매수하자니 그런 얘기지.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아까 현대인프라코 하자마자 말씀드린 거. 자 일단 종목 하나 좀 더 볼까요? 잠깐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뭐 식사하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1시 넘었네요. 11시 8분이에요. 그죠? 잠깐만 종목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 잠깐만요. 한번 좀 잠깐 볼게요. 두 번째 관심 종목 11시 15분, 20분 정도까지 체크 예정.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반님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 직장인분 아니세요? 오늘 좀 지난주에는 말씀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많으시네. 잠깐만요. 아 포스코인터도 돌렸네. 예, 유인님 어서 오세요. 아 전력인프라. 아 오케이 전력인프라. 이것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력인프라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건 세트예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지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좀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지금은 AI 하드웨어라고 하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AI 관련주가 가면은 어떤 것들로 파생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원전주 왜 에너지 사용이 많대요. 그래서 원전 사용 에너지 사용이 많으면 전력 설비가 어떻게 증가된대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나 AI가 가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말고 AI 관련주 뭐 마소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다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원전이나 왜 에너지 많이 사용된대요. 그러면 신재생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건 되니까 기대감이 생기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연료전지, 뭐 블룸 에너지나 이런 애들, 그다음에 지금 뉴스킬 파워나 이런 애들이, 그죠? 오클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여. 뭐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SMR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산 에어빌리티나,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현대건설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에너지 사용이 많으니까 원전 플러스 에너지 사용이 많아서 좀 전력 설비도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잔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작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바이든 때부터.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구조가. 예. 반도체가 가면 원전이나 전력 사업이 같이 간다. 여기서 플러스 뭐가 돼? 냉각, GST 같은 경우. 냉각, 액침 냉각. 왜? 야,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뭘로 시키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건데 이게 하나의 사실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바스켓이에요. 세트라고. 종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같은 종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력설비라는 거는 물론 색깔 자체가 이렇게 지금 형성돼서 움직이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미국에 진출해야 돼.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나 아니면 효성중공업이나 뭐 LS일렉트릭이나. 사실 근데 미국이나 중동 지역에 진출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죠. 우리나라. 내수에서 해외로 확장되는 애들도 일진전기 대표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는 같이 이렇게 엮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결국 반도체가 가면 따라간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간다면 더 긴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지. 관세 부과받기 싫으면, 그러니까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 생산기지 지어. 그 일자리 만들어.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 전력 설비는 어떻게 늘어나겠죠, 또. 그 반도체와 상관없이. 예. 그럴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는 봐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유율이 지금 높지 않죠. 점점 늘어가니까. 지금 예전에 뭐 1, 2%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한 5% 좀 더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 어디 우리나라 기업을 같이 갖고 가든가 뭐 유명한 기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수요를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뭐 몇 년 단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단기 중기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야 얘네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원전이나 전력 인프라, 냉각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 네. 그러면은 이것도 다른 종목이 아니구나. 한 가지 업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산일전기,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어저께 버티는 오늘 빠지네. 일진전기. 예. 근데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꺾인 지 좀 됐죠, 사실. LS일렉트릭은 이번에 최근 파동에선 대장이었는데 LS그룹주리. 근데 이번에 어저께 회장 발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와르르 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이것도 좀 똑같아요. 그러면 반도체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거지.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그러면 반도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가는지 보고 거기서 탄력이 어떤지 보고. 예. 그게 안 그러면은 매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나 연 단위로 실적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데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은 탄력은 연동돼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걔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큰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있어요. 근데 비중은 사실 크진 않은데 그게 하나의 세트라고. 예. 그 세트라는 거 이거 요즘에 여러분들 ETF 많이 보시잖아요. 바스켓.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포트를 항상 만들 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꽂히고 얘 좋다 그래갖고 무조건 그거 몰빵할 생각하지 마시고 50%뭐 많이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추구하는 게 결국 뭐냐면 저는 불타기를 추구해요. 예. 불타기를 추구한다고. 불타기 왜? 우리가 사실 지금 저희 회원분들 지금 계시죠? 제 말이 거짓일 경우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2024년 연간 베스트입니다. 와운에서 참고로 연간 베스트는 뭐 물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10% 예. 거의 지금 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전문가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연간 베스트 했어. 그럼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서도 당연히 채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또 회원수도 어느 정도 계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건 APR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5만 원 부근에서 계속 주목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제가 메디큐브도 써봤다. 친구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써봤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더라. 뭐 그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게 왜냐면 그 메디큐브가 가격이 싸요. 진입 장벽이 낮아. 그러니까 한번 써보지 뭐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물량으로 한 15% 보유하다가 이때 뭐 했냐 불타기 했어. 이때 불타기 했다고. 여기서 물량 더 잡을게요 라고 이야기했지. 예. 근데 그게 지금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잠깐만 문자가 있나?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나오죠. APR 53,500원, 52,000원, 토탈은 5에서 15%인데 제가 요거 이후에도 문자를 또 드렸어요. 2월 11일이죠. 예. 52,000원. 그러니까 토탈 얼마? 5에서 15%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 현금이 많을 거고 누군가 현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2,000원에 샀는데 64,000원이면 이것도 20% 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비싸게 산 가격이거든. 왜? 그 전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5만 원대, 4만 원대. 그럼 5만 원대 샀다 치면은 6만 7천 원이면 30% 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불타기 하면 수익률은 낮아지겠지. 비중은 늘어나고. 근데 수익금은 커지겠죠. 그 전략이 지금 무조건 맞아. 그래서 저는 괜찮다 싶은 거는 일단 1차 매수를 얼마? 5에서 15% 사이 정도를 매수를 하고 나중에 특정 위치의 구간들이 돌파될 것 같으면 그럼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선이 넘어가면 그때 불타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9,180원에 샀는데 비싸게 사기 싫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시장의 특징은 가는 게 더 가는 거니까 재료 분석, 수급 분석, 그죠? 확신 얻으면 가는 거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고 어떻게 수익이 빨리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기가 지금 요즘에는 여러분들 저한테 맞기도 하고 방법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건. 예. 봐봐요, 우리 지금 가족분들도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불타기 달인 인정,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사실 간결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손절이 무섭다고 매매를 잘못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매매를 똑같아. 왜? 손절할 각오하고 종목들을 당연히 이제 매매하긴 하는데 최대한 신중하게 하면 답은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선엔지도 마찬가지. 한선엔지 같은 경우는 얘 뭔데? 얘 대왕고래였잖아요. 고래가 죽었어. 근데 고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예. 고래가 살아나니까 여지없이 여기서 이제 탁 매수. 얼마? 7,500원, 7,700원. 요거는 제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올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예. 그러니까 실전이랑 여러분들 이거는 취향이랑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내가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걸 얼마만큼 사고 그런 것들. 3월 5일 날 7,700원, 7,500원에 5에서 10% 매수할게요. 한선엔지. 그죠? 그 한선엔지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났습니다라는 거 자랑하는 효과냐 그건 아니고 지금 내 매매 패턴이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7,700원에 샀는데 8,600원 됐죠. 15%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8,000원이죠. 그때 산 거 아직 있고 이때 첫날 올랐을 때 분할 매도했습니다. 참고로. 왜 오르면 무조건 차익 해야지. 왜 또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호재는 여러분들 계속 나와. 시장에서 호재는 계속 있어요. 종목은 많아. 근데 내 계좌는 지금 어떻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순환이 안 되면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은 어떻게 썩지? 그죠? 그 부분들이 지금은 좀 중요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잠깐만 종목 체크한다 그랬는데 잠깐만.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 잠깐만요. 자, 시간이 채팅창 와우 쪽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그 열리면은 바로 저도 하겠어 지금 사실. 예. 근데 지금 안 열어주세요. 진짜.
자, 종목 여러분들 하나 더 공개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자, 좀 이따가 제가 5분 뒤에 공개하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금요일만 합니다, 바다님. 금요일, 매주 금요일 날 10시,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저께 들어간 종목 중에 단타 들어간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좀 밀렸어요. 근데 거기 그런 데서 먹어 놓으니까 단타 매매가 조금 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회가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그러니까 시장 뷰를 읽어내는 거 중요하고 매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좌 관리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종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예 나는 현금이 100%야. 종목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다른 종목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나를 항상 영향을 끼치지. 그치? 그런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인프라코어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 하나 추가하고 여러분들 오늘 그거 할게요. 25분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굶으시는 거야? 아니면 뭐 하시는 거야? 식사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대 항상 생각나는 게 밥 드시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참 감사드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밥 하시고 계세요? 사모님께서 댁에 계신가 보네. 집에서 밥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전업주부가 꿈입니다. 참고로. 집에서 집안일하고 주식만 해 오면 저는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밥도 먹고 돈도 벌고. 또 자리가 나야 하는 거고 제 스케줄이 나야 하는 거죠. 바다님 감사드려요. 예. 그 요즘에 유틸리티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흐름들이 괜찮아요. 한국전력, 뭐 주영난방공사,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도 흐름이 좀 좋은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요거 이번에 18% 오르다가 수요일 날 급등했죠.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지금 오늘 보면은 또 패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23분 됐으니까 종목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HMM 흠이에요, 흠. 그다음에 해운주인데요. 해운주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주는 사실 중국의 부양책에 따른 수혜도 좀 있을 거고 사실 최근에는 BTS래 페노션이 제가 어제도 와우넷에서 공방했는데 와우넷에서 공방했을 때 이야기 드린 게 페노션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자리보다 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얘도 이제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기본적인 정책 트럼프가 물가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너지 가격은 빼려고 합니다. 특히 유가 많이 밀렸죠. $66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공이나 해운 같은 경우가 사실 원자재 값이 싸지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어떤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또 뉴스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트럼프가 중국 선방 입항 수수료 거두겠다라는 이야기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조선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래서 입항할 때 수수료 거둔다. 야, 그러면 이거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고 중간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어요. 최근에 변동성이 사실 좀 크긴 했는데 패턴 자체나 어떤 기대감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스윙 개념으로 좀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단기도 중요, 스윙도 중요. 단 21선까지는 추세선.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매수한다 그러면 오늘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사고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박스권 플레이. 박스권 플레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박스권 플레이라고 했지만 사실 박스권 플레이 했을 때 18,000원이면 21,000원이잖아요. 그럼 3,000원. 손절하게 된다 하더라도 15% 20% 빠지면 손절이니까 제가 볼 때 웬만한 잡주보다 그렇게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려도 대형주에 물리자라는 얘기지. 네. 그런 관점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SCFI 상해 컨테이너 운지수가 약간은 좀 올라요. 물론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데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고 박스권 플레이 손절 전략 이렇게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아까 인프라코어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중국이라는 거. 왜냐면 운임지수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와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해운 쪽도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기본적으로 내려온다. 왜? 물가 잡기 위해서 뭘 빼요? 유가를 빼잖아요. 유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냐면 유가는 빼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바이든과 좀 다르죠. 왜? 환경 생각 안 하겠다. 됐거나 그냥 급한 것만 할게. 근데 두 번째는 금리를 지금 인상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금리를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10년물 국채금리 4% 미만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 미만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줘야겠죠.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야. 다만 관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에선 그것 때문에 경기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에서 4% 미만으로 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도 빠질 거고 금리를 또 뺄 명분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버티셔야 된다는 표현이 무조건 존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동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시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때 나머지 베팅인 것이. 이해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사실상 유가 빠져서 좋은 애들은 우리가 운수업 좋잖아요. 해운 뭐 대한항공 같은 항공,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이런 것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운은 글로벌 정세랑 약간은 연관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살짝은 좀 묻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잖아. 좀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 올라왔고 고점에 좀 쉬니까 고점 자리니까 살짝 좀 누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비중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21선까지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라인은 박스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간결합니다.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발목을 잡는 거는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여러분들 심리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좀 많이 하셨는데 29분입니다. 일주일이 또 금방 갑니다. 예. 또 다음 주는 어떤 시장 분위기로 또 우리가 뵙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달 중에 한 하락장이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맨날 시장이 맨날 밀려. 이거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도 지금 금요일은 폭락했죠 이거. 진짜 짜증나. 저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짜증나셨을 텐데 2월 21일 날 금요일 날은 0.02 강보합이었고 그 전에도 0.3. 잘 가다가 금요일만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요일이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유튜브 했던 것처럼 뭐 매일 해드리면 좀 좋긴 한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급락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오늘 요 정도면 경고한 거고 우리나라 시장 아직은 살아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성과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렸던 인프라코어 수익 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 수익이 아니지만 보유하셔서 계좌가 올라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도 HMM도 뭐 그 포인트들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